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지난주에 이어서 박지훈 변호사 모시고 그 야구에 얽힌 돈 이야기, 머니볼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야구의 경제학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한 번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이승엽.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엽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아저씨 와서 지난주 얘기가 안 끝나가지고 또 맞습니다. 그런데 예. 너무 재밌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저는 제가 야구 알못이라서 그 네. 자리에서 못 여쭤본 거 예.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좀 몇 가지 더 여쭤보려고 네.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야구 에이전트로서 또 이 네. 성과를 날리고 계신데 지금 야구 시즌이 시작되니까 네. 또 어떠세요, 기분이? 너무 사실은 들뜹니다. 뭐 제가 뭐 프로야구 선수는 아니지만 사실은 이 프로야구 시작할 때 어린이의 꿈과 희망을,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이 캐치프레이즈로 시작을 했거든요. 어린이가 된 것 같습니다. 4월만 되면 이제 3월 말 4월 초에 시작하는데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서 항상 들뜨고요. 네. 그러니까 프로야구하고 같이 제가 좀 인생이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들뜹니다. 봄과 함께 프로야구 너무 좋습니다. 너무 부럽네요. 네. 저도 82년에 1982년에 년이죠. 저도 그런 어린이였거든요. 네. 어린이 야구 회원, 뭐 MBC 청룡,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베어스 네. 네. 경기도 구경 가고 그랬었는데 저도 어린이 그 당시 시작할 때 딱 그 어린이한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82년도부터 저는 뭐 삼성 라이온즈인데 네. 어린이 회원을 계속 쭉 했었습니다. 예. 경쟁 구단 팬이었네요. 그러면 이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워낙 요즘 뉴스에 많이 나와서 메이저리그 개막전이 서울에서 열렸는데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뭐 사실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메이저리그를 한국 야구 장에서 하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그게 실현이 됐고요. 네. 이제 쿠팡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네네. 금액이 상당히 꽤 많이 드는데 쿠팡에서 아마 그런 자금력도 있을 뿐더러 이 긍정 효과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가능할까 하는 일본에서는 하긴 했었는데 한국에서 했고 효과는 저는 어마어마했다고 사실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금액은 대략 한 150억 정도 쿠팡이 썼을 겁니다. 예컨대 이 메이저리그 이제 LA 다저스하고 그 샌디에고 파디널스하고 이렇게 둘이 이제 1, 2차전 하는 거 개막전을 이제 한국에서 지금 하는 격이 되는 건데 그 팀들 체류비하고 중계권료 다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더 벌었어요. 200억 정도 이상을 벌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운도 좀 작용을 했어요. 오타니가 올 줄은 몰랐어요. 오타니가 올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으면 더 비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타니 같은 변수가 생긴 것 같아요. 아주 경제 효과로 보면 호재 중에 호재가 하나 생겨가지고 매우 큰 어떤 빅 이벤트가 돼버렸고 저는 감히 좀 말씀드리면 아주 작은 올림픽 같은 효과, 월드컵 같은 효과를 봤던 게 아닌가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아마 그 쿠팡이 그러면 그 계약할 때 오타니 선수가 LA 다저스 가기 전인가요? 몰랐을 겁니다. 가는 것도 LA 모르고. 다저스 다저스 갈지 어디 갈지 LA 다저스 갈 가능성도 있었지만 다른 데 갈 가능성도 있었고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제 미국, 한국, 일본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우리 샌디에고에는 우리의 김하승 선수가 있습니다. 네네. 또 일본에도 지금 야마모토 선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오타니까지 가버렸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 동양의 최고의 선수들 미국 이거는 뭐 안 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이벤트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타니 선수 이번에 오는 거 보니까요. 저는 사실 야구를 잘 몰라서 오타니 선수는 9천억 원 계약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굉장히 겸손한 것 같고 되게 그리고 아내도 같이 등장했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검소한 것 같고 아내가 더 마미꼬신가요? 뭐 네네. 이름 제가 마미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농구 선수를 하던 사람이라고 네네네네. 하는데 이번에 최초로 공개가 됐습니다. 네네네. 공개가 되면서 또 최초로 해외여행을 왔는데 그게 한국 게임에 왔다는 거고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아내까지 관심이 됐었는데 그 정도면 특급석에 뭐 VIP석에 할 수도 있는데 일반석에 가서 응원하는 모습이라든지 아주 검소하게 어떤 가방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주목이 될 정도로 사실은 오타니 선수 하나하나가 다 이것도 돈이하고 관계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너무 잘합니다, 오타니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태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작가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우리 작가님 그 본 경기는 못 가셨는데 네. 그 전에 시범 경기인가요? 네. 그 한국 팀하고 하는 그 경기 가셨더라고요. 네, 갔다 돈 오셨는데 많네요. 예. 그것도 굉장히 비쌌다고 비싸죠. 하는데 다 비쌉니다. 아드님이 야구를 하신다고 네. 해서 또 이제 모성애로 가신 것 네. 같은데요. 근데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이게 엄청나게 좀 인기가 많았고 게다가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왔고 오타니 덕에 이게 그래서 200
200억 더 이상 벌었다는 게 오타니 효과였는데 오타니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오타니는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야구를 너무 잘합니다. 그냥 좀 잘하는 정도면 뭐 타자를 잘하는 자타입니다. 타자를 잘하나 또 투수를 하나 잘하는 게 아니고 정말 현대 야구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게 이도리라고 표현하는데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투수는 투수만 하고 타자는 타자만 하는 게 현대 야구 기본적 흐름인데 그렇죠. 투수도 강력한 강속구를 던지면서 타자는 또 홈런을 치기도 하고 뭐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그러니까 만화나 어떤 상상에서만 있던 오타니라는 선수가 만들어졌고요. 그 실력에 더해서 인성이 매우 훌륭해요. 이거는 뭐 지어낸 게 아니고 본인 자체가 뭐 쓰레기 주는 거라든지 쓰레기를 하나 주우면 자기는 뭐 선행 뭐 가점 한 점 생겨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 하나하나가 지어낸 것도 아닐 뿐더러 더 긍정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안에까지 이제 합쳐가지고 좀 같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타니 때문에 사실은 이만큼 효과가 세게 생겼지 않을까. 네. 야구도 잘하지만 야구에서 더 나아가서 더 지금 그 어떤 팬 서비스 비롯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경제적 효과로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또 한국말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도 또 그런 해가지고 것도 인성하고도 관계되는 근데 거죠. 그런 거는 에이전트들이 코치를 좀 해줍니까? 어때요? 뭐 그 코치 한다고 안 하는 사람도 안 하거든요. 코치 해봤자 하긴 합니다. 예컨대 인터뷰에 좀 어색한 그런 선수들한테는 인터뷰할 때 이런 점 또 뭐 중요한 시국에 중요한 또 상황에서는 이런 얘기는 가급적 하지 말고 이런 얘기 위주로 좀 하자 얘기를 하긴 하는데 네네네. 저는 오타니 선수는 뭐 그런 거 이상이 아닌가 지금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예.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돈 이야기 좀 여쭤볼게요. 돈 얘기하러 가는데요. 오타니 네. 선수 얘기 조금 이따 다시 네. 시간이 나면 하고 지난번에 얘기하시다가 네. 연봉 얘기로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FA, 프리 에이전트 이야기 나왔었어요. 네. 근데 프리 에이전트로 뭐 4년 만에 가면 굉장히 몸값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길 보고 이제 많은 선수들이 네. 좀 움직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계약 내용 자체가 FA 계약하고 일반 계약하고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건 어떻게 많이 차이가 됩니까? 납니다. 일반 계약은 구단이 우선권을 갖고 있습니다. 구단이 이 구단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데 금액만 바꿀 수 있고 조건으로만 할 수는 있지만 거의 구단이 어떤 갑의 지위에서 계약을 한다면 프리 에이전트는 어디든지 계약을 다 할 수 있어요. 10개 구단. 그러니까 상당히 선수가 갑의 지위를 가질 가능성이 있고 최소한 동등한 지위를 갖고 계약에 임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계약도 가능한데 사실은 지금 일반 계약 같은 경우는 구단이 주로 해가는데 최근에 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FA는 기본적으로 4년을 하게 되면 다시 FA를 하기 때문에 4년 계약을 하는데 구단이 좀 이런 것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선수 꼭 잡고 싶은데 FA 때 다른 데 갈 수 있으니까 FA 아닐 때 단연 계약을 하는 거예요. 6년, 7년씩, 8년씩 아주 이 많은 연도를 계약을 하면서 돈을 좀 더 주지만 FA보다는 좀 아낄 수 있는 네. 그런 여러 가지 계약들이 최근에 생겼는데 네. 최근에 생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A는 구단보다는 선수가 조금 유리한 일반 계약은 좀 구단이 유리한 그런 계약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4년 뒤든 6년 네. 뒤든 내가 찾는 사람이 많아질 것 같으면 FA가 유리한데 안 그럴 것 같으면 또 장기 계약이 유리할 그래서 것 이제 같네요. 이런 게 있어요. FA 이제 계약을 할 때 보장을 하게 돼요. 이제 좀 나이가 좀 많거나 이런 얘기가 좀 미안하지만 내 실력이라는 게 이게 한 3년, 4년 더 갈 수 없다고 보면 구단 입장에서는 짧게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네. 2년만 하자. 네. 근데 선수 입장에서는 4년까지 해달라. 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2+2 계약이라고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건 2년은 보장을 해주고 네. 2년 동안 어느 정도 조건을 달성하면 나머지 2년까지 같이 할 수 있다. 그래서 2+2 계약, 3+1 계약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또 구단도 사실은 계약을 하면서 선수의 어떤 몸 상태를 담보를 하거나 보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계약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게 이제 우리 회사원으로 생각해 보면은 회사하고 매년 연봉 계약을 맺는데 네. 저는 이 회사하고만 한 8년은 지내야 돼. 네. 이렇게 예컨대 약간의 노예 계약 비슷한 계약인 거잖아요, 사실. 똑같습니다. 근데 매년 연봉 계약을 예. 하면 그러면은 연봉 계약할 때 완전 이글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잘못 성과가 안 좋으면 깎겠다 이렇게 나오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완전 거예요? 의리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 일반 계약할 때 구단이 이제 그 보유권을 갖고 있거든요. 1차 지명을 받은 드래프트에서 뭐 고교외고 선수단 대학 졸업이든지 그 드래프트에서 지명을 받으면 몇 년간은 무조건 이 구단하고만 계약을 해야 됩니다. 구단이 요구하는 거, 너 못한 것 같다. 너 요것만 받아라. 잘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봤자 어차피 구단 의견대로 가고 유일하게 예외가 뭐냐면 연봉 조정 신청을 할 수가 있긴 합니다.
누구한테요? 그 구단이 원하는 금액하고 내가 원하는 금액하고 다를 때 FA 말고 네네네. 그럴 때 KBO에 연봉 조정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요. 예전에 이대호 선수도 하기도 했고, 네네네. 뭐 저랑 이제 같이 했던 주건 선수라고 네. KT에 한번 해가지고 받아들여진 적이 있긴 합니다. 네. 근데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요. FA는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같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네네. 싫어, 그럼 나 딴 데 갈래, 딴 구단 갈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회사에서 계약을 하면은 일을 아무리 못해도 보통 연봉을 깎지는 않잖아요. 네. 오히려 눈치를 줘가지고 좀 나가줬으면 그렇죠. 이러거나 뭐 진짜 심각하면 해고하거나 이러는데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깎기도 해요. 완전 다르죠. 이 프로야구는 말 그대로 실력대로 가는 거거든요. 성적대로 가는 거고 구단마다 차이는 좀 있습니다. 어떤 구단들은 암만 잘해도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기도 하고 내려가는 것도 좀 단계적으로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어떤 구단에 따라서는 잘하면 확 올라가고 못하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는 이제 구단을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모 A 구단에 갔을 때는 성적을 좀 좋지 않게 받았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안 떨어질 것이다. 이 구단 성격상. 그렇지만 또 B 구단, 다른 구단에 가면 매우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봉 인상률이 100% 이상 안 된다. 이 구단은 점진적으로 올린다. 네네. 또 그런 것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구단마다 네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부상이든지 뭐 네. 성적 때문에 2군으로 가고 가는 그런 경우 경우도 많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연봉 계약에 또 영향을 미칠 수 많이 영향이 있겠네요.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1군 경기에 얼만큼 등장을 했느냐, 경기 일정을 채웠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적을 낸다 그러면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연봉에 반영이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 KBO 규약상으로 이 3억 원 이상의 연봉 선수가 자꾸 2군에 가 있다, 1군에 가 없고 네. 그럼 연봉 깎입니다. 아. 그러니까 10일까지는 괜찮은데 10일은 네네. 사실 괜찮고 뭐 부상이나 이런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내려가 있으면 그건 반영이 안 되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성적이 지금 안 좋아가지고 네. 3억이면 고연봉 선수거든요. 네네네. 3억 원을 받는 선수가 갑자기 2군 가서 안 올라온다 그러면 간만큼 절반을 빼버립니다. KBO 규약상 규약상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건 계약이 그래서- 아니고 그렇죠. 그 규약 3억 원 내가 연봉을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내 실력이 떨어져가지고 네. 2군 경기, 1군 경기 뛰지 못하고 2군 경기만 계속 간다 그러면 자기가 거기 있는 그 일수만큼 반 해가지고 깎입니다. 그럼 선수 입장에서는 그건 굉장한 그렇죠. 타격이네요. 부상으로 가는 건 상관없어요. 재활한다고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실력으로 많이 갔다 그러면 그거는 선수 입장에서는 최악이죠. 그러니까 2군 내려가는 게 자존심이나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굉장한 타격이 되네요. 경제적으로 만약에 2군에서 못 올라온다. 그리고 그 일정 그 금액을 많이 받는 선수라 그러면 경제적으로 그 연봉이 그냥 계속 빠집니다. 연봉 계속 그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연봉이라는 개념이 10개월 기준이거든요. 네네. 2월 달 시작해서 11월 달에 시즌이 끝납니다. 네네네. 6월부터 이제 급여를 자기가 원하는 네네네. 날짜 받아요. 뭐 20일 날 받는다 그러면 3억짜리 선수면 월 이제 3천씩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한 5월 달에 이제 2군에 가서 못 돌아와요. 그러면 2군에 간 즉시 3천을 연봉을 이제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월급이 떨어지는 거예요. 월급 1,000이 나오기도 하고 500이 나오기도 하고 뚝뚝뚝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제 이 연봉 받는 선수 입장에서는 2군 가고 1군 가고 매우 중요하죠. 그렇군요. 그 연봉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또 생각나는 게 또 계약금이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계약금하고 연봉하고 나눠서 계약을 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나요? 계약금은 이제 입단을 할 때 최초 계약을 할 때 네네. 주는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신인 선수들 특히 고졸 신인 중에 막 대여급 이러면 5억씩 받아가는 선수도 있고요. 네네네. 좀 작은 선수들은 뭐 5천만 원, 3천만 원도 있는데 이 계약금이라는 거는 이 선수의 미래 가치라든지 지금의 계약을 할 때 그 금액을 준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5억을 받았다 치더라도 네. 연봉은 거의 3천으로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요? 예. 그래요? 신인 선수들 아무리 스타라도 아무리 스타라도 1순위라도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거의 네. 3천을 시작하고 그 대신에 이제 그 성적을 낸다 그러면 그 연봉 자체가 그 다음에 급격하게 증가를 하죠. 실력이 딱딱딱딱 올라가면 금액들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거는 왜 그렇죠? 왜 처음에는 낮은 금액으로? 일단은 하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능성상으로는 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지만 뭐 다칠 수도 있는 거고 또 프로에서 검증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같이 했던 삼성 라이온스의 원태인 선수 같은 경우는 시작은 그렇게 시작했지만 네. 계속 연봉이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리고 네. 나중에 억대 이상을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기니까 그거는 이제 구단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신인 선수 드래프트는 네. 구단들이
뭐 선수를 찍으면은 네. 그 구단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구조로. 그렇죠. 어떻게 되어 이제 있는 거죠? 하냐면 이제 매년 연말 뭐 연말에 하죠. 이 신인 드래프트를 하는데 드래프트 신청을 합니다. 고졸들이 많죠. 네네네. 고등학교 졸업했던 선수들이 신청을 하면 구단이 지명을 해요. 이 구단 지명수는 어떻게 되냐면 직전 시즌에 꼴찌 팀이 이제 반대로 합니다. 12팀이 1번, 9위 팀이 이제 2번, 8위 팀이 이제 네네네. 이래서 다시 또 11번은 다시 또 이렇게 1위 팀이 하고 네. 10번 1위, 11번 1위 이렇게 뱅글 돌아가면서 네네네. 하는데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선수를 이제 꼴찌 팀이 지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작년 같은 경우는 김태견 선수였나요? 두산 베어스 김태견 네네네. 선수였는데 제일 잘하니까 지명을 하면 안 해요라고 할 수 없어요. 지명은 끝이에요. 이 구단 가야 돼요. 저는 당신네 구단 싫어요라고 할 수 없고요. 지명하는 대로 가야 되고 그런 식으로 1번부터 10번 또 11번부터 20번 1차, 2차, 3차 라운드라고 그러거든요. 네네네. 몇 라운드에 걸쳐 가지고 선수를 뭐 많이 뽑아가면 10명씩 데리고 가지고 하지만 한 6명, 7명씩 선수들을 각 구단이 이제 보유를 하고 그때부터 보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 구단은 이제 뭐 FA 하기 전까지 뭐 그 고졸 선수는 9년간 FA 기다려야 되거든요. 네. 9년간은 이제 이 구단이 이 선수에 대한 모든 어떤 보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네요, 구단. 파워 쪽이. 정도가 아니고 그 지명 하나로 그 노예 계약 같은 느낌. 노예라 말하기 그렇지만 아주 전속이 되는 거예요. 딴 데 근데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대학을 졸업하는데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서 와가지고 너 내가 데려갈 테니까 와라. 그럼 가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이나 연봉 협상이 안 되지 않나요? 근데 이제 그렇게 지명받고 나서 연봉 협상을 계약금 협상을 합니다. 네. 나를 이만큼 뽑았으니까 이 정도 주세요라고 하고 근데 다만 안 줘도 딴 데를 못 가잖아요. 근데 지명권을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아무 때도 못 가요. 아무데도. 다른 구단을 갈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지명권을 거부하고 대학에 입학하는 선수도 있어요. 아. 뭐가 안 맞다 싶으면 아. 간혹 그런 선수도 있긴 한데 뭐 그런 선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상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렇죠. 뭐 그런 쪽이 관례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봉 그 협상도 아니면 계약금 협상도 그렇게 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난번에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 네. 그 계약할 때 얘기 중에 옵트아웃이라는 네.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건 중간에 빠져나올 수 있다는 그렇죠. 뜻이에요. 옵트아웃은 뭐냐면 사실은 대부분 이제 연봉 협상이 4년이나 뭐 몇 년 후에 이제 근데 지금 이거는 8년씩이 되게 큰 긴 기간을 지금 계약을 해놨거든요. 네. 옵트아웃을 걸어놓은 거는 뭐냐면 중간에 어느 정도 조건만 달성하면 연봉 안 받고 난 다른 구단 가버린다. 아니면 새로운 계약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말하는 거고 뭐 사실 이번에 이정우 선수도 옵트아웃 조항을 좀 걸어놨었어요. 네네. 지금 메이저리그 지금 가 있는 이정우 선수 네네네. 샌프란시스코. 이 옵트아웃은 되게 선수한테 매우 유리한 조항입니다. 아. 그러니까 실력만 좀 된다 그러면 2년만 하고 FA를 또 할 수가 있어요. 내 실력만 만약에 된다 그러면 2년을 계약하고 옵트아웃 조항을 2년에 많이 걸어놨다 그러면 2년 내에 내가 실력이 좀 떨어져서 이 구단에 있어야 된다 싶으면 그 연봉 받고 있으면 되고요. 아. 내가 괜찮다 싶으면 시장에 다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전권을 몇 년 후에 전권을 선수한테 모든 걸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옵트아웃 조항을 이거를 받아내는 거는 뭐 저는 부럽습니다. 그런 게 에이전트의 능력인가요? 스캇 브러스 이런 사람들이 이거 잘하는 것 같은데 뭐 지금 한국에서는 쉽진 않죠. 그렇군요. 네. 네. 돈 얘기를 조금 네. 다시 더 넘어가 볼게요. 지난 시간에 산업 얘기하다가 네. 좀 알았는데 쿠팡이 이번에 초청해가지고 메이저리그 개막전을 한국에 한 게 네. 저는 굉장한 어떤 그 이게 비즈니스적인 이벤트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네. 아까 투자하고 수익 가지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쿠팡이 아마 그거를 다 예상하고 했는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결국 산업이잖아요. 네, 야구 네, 네. 산업이에요. 여기가 옛날 뭐 동네 야구 하듯이 뭐 이렇게 그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걸리는 거 단순히 계산해 보면 중계료 어마어마합니다. 옛날에 중계료 뭐 매덕 뭐 시작할 때 3억으로 시작했던 게 중계료가 기본적으로 지금 600억인가 뭐 그렇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 중계료가 어마어마했죠. 한국 프로야구. 예. 네. 입장료 뭐 수입도 있죠. 거기다가 인프라도 있어요. 뭐 옷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이 접목이 돼 있고 이번에처럼 이거는 작은 스포츠 이벤트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일본에서도 이거 관광하러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은 200억 이상이라 하지만
더 따져보면 몇 천억 가까이 이득이라고 봅니다. 예컨대 한국에 와가지고 이건 쿠팡이 얻은 건 아니에요. 네네. 쿠팡이 얻지 않지만 한국에 와서 뭐 그냥 야구만 보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식도 먹고 뭐 어디 종로도 가야 되고 명동도 가야 되고 갈 데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도 돈을 쓰게 될 마련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합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2천억이 넘을 수 있다. 네네네. 그래서 이게 사실 쿠팡의 어떤 선택이 쿠팡이니까 했을 것 같아요. 돈이 되니까. 돈이 된다고 또 판단하고 또 손해를 보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하면 했은 것 같은데 결국은 경제적 효과는 좀 어마어마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쿠팡이 어쨌든 뭐 손정희 펀드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네. 이렇게 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손정희 펀드, 오타니, LA 다저스 오타니는 그런 건 사실은 없나요? 계속 얘기하지만 오타니는 운이 좋았던 거예요. 오타니가 거기 갈 거라고는 쿠팡이 예측을 하고 있다면 쿠팡은 엄청난 예측력인 건데 예측을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결과론적으로는 일본, 네네. 한국, 미국까지 네네. 이 야구의 최고의 어떤 나라의 어떤 이벤트들을 이 서울에서 고척에서 네. 서울에서 만들어냈다는 거는 뭐 쿠팡의 역할이 이거는 칭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 하나 이벤트로 2천억 원 경제 효과 발생했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작은 올림픽이나 월드컵 봐야 같은 되겠죠. 그러니까 야구는 이런 식으로 하는 네, 거죠. 네. 축구는 월드컵 같은 이거 식으로 이거 이렇게 뭐 되는 거죠. 한 달 한 것도 아니에요. 따져보면 일주일 정도 했는데 그렇죠. 이 정도 효과를 봤다는 저 효과보다 더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뭐 엄청나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월드컵 올림픽은 유치하려고 막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막 온갖 행사를 하면서 엄청난 별의별 투자를 거를 하잖아요. 다 구장 해야 짓고 막 되고, 이러잖아요. 그거는 또 들어야 될 비용이 매우 들지만 네. 지금의 우리 요새 서울 시리즈 같은 경우는 단돈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많이 해봤자 150억입니다. 쿠팡이 150억 예, 쓴 건가요? 뭐 그 중에 중계권료 줘야 되고 그리고 대전료가 지금 몇 가지 이벤트 경기를 했기 때문에 네네네. 뭐 코리아 팀하고 뭐 되게 LA 다저스 이런 네네네. 그런 대전료 정도만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금액이 돈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뭐 다른 뭐 활동도 필요 없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쩌면 드린 거에도 그 드린 거지만 그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더 크다고 보는 게 맞는 것 크네요, 같습니다. 진짜. 월드컵 하려고 막 그 평창에다가 경기장 짓고 뭐 난리를 그죠? 치잖아요. 올림픽 하려고 평창에 실패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유치 실패할 수도 있는데 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투어 시켜주고 이 IOC 위원들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네. 조금 다르네요. 그러면은 그 메이저리그의 그 구단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예컨대 LA 다저스나 이런 구단은 이 경기로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전료 정도 받으면은 충분히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그렇죠. LA 다저스가 사실은 이 LA 다저스 기본 자체가 돈 버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구장에서 일어나는 일로 돈을 번다고 봐야 돼요. 이 고척에 한국 시리즈 와가지고 돈을 벌을 수는 없고 네네. 만약에 받았다면 대전료를 받는 거죠. 그렇지만 메이저리그에서 뭐 오타니를 이렇게 LA나 이렇게 여러 군데서 했는데 결국 LA를 선택을 했는데 오타니가 사실 7억 불이죠, 7억 불, 9천억. 네네네. 뭐 이게 그 금액 중에 사실은 정말 공 하나 던지는데 뭐 몇천 불이 되는 게 아니고요. 네. 광고 효과라고 봐야 돼요. 광고 효과. 광고 효과. 아. 이 광고 효과는 뭐냐면 LA 다저스라는 어떤 구단이 관중 수입도 있지만 다른 수입들이 꽤 많습니다. 아. 광고하는 거라든지 뭐 옷 파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콘텐츠 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데 네네네. 오타니가 그 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아. 또 그 역할을 하려고 한국에 이제 시리즈에 와가지고 더 유명해졌기 때문에 콘텐츠가 더 보였기 때문에 막 그런 의미에서 LA 다저스는 어떤 긍정적인 걸 받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하긴 이제 한국 팬들도 굉장히 또 많은 오타니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이게 그냥 됐어요. 한국 팬들이 LA 다저스 좋아하면 LA 다저스 좋은 거예요. 그렇죠. 좋아하는 만큼 돈이 되는 거예요. 아, 그게 광고판이니까. 광고판이잖아요. 간단해요. LA 다저스를 좋아하는 사람이 오타니를 좋아하는 사람이 LA 다저스 좋아할 거고 그러면 그냥 광고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저 메이저리그 구단은 네.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구단이 독립적으로 있고 구장을 갖고 있고 뭐 이런 그렇죠. 이런 기업 형태인 건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형식이에요. 우리나라는 좀 알다시피 이 모 그룹들이 네, 있습니다. 모 그룹이 있죠. 모 그룹이 뭐 삼성이면 삼성, 뭐 LG 이런 그룹들이 사실은 그 돈을 주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구단들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메이저리그 구단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독자적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단이 알아서 뭐 구단
구장 수입도 올리고 광고 효과도 노리고 다른 것도 판매하고 하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키움 정도를 빼고는요. 거의 나머지 구단들은 모 그룹에 이제 종속이 돼 있고 네네네. 그 이상을 좀 하기가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산업적 구조의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키움은 투자자가 그렇죠. 지금 투자를 키움이죠. 해서- 키움. 투자자가 키움. 투자자가 키움인 예, 거죠. 원래는 근데 이제 몇 차례 이렇게 계속 매각도 하고 바뀌었죠. 예. 했었죠. 원래 시민구단으로 시작을 했고 자본금 얼마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넥센이라는 이제 네네. 그 구단의 후원을 넥센이라는 그룹 뭐 기업의 후원을 받고 1년 했다면 지금 키움이라는 그 회사죠. 회사에 돈을 받고 그 돈에 맞게 광고도 하고 또 돈도 벌고 이러는데 키움은 제가 알기로는 흑자를 보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키움은 또 대단한 게 우리가 아는 뭐 김하성, 뭐 박병호, 뭐 많은 강정호 뭐 이런 많은 선수들을 네네네. 메이저리그부터 보냈습니다. 네네네. 이정우 지금 이정우 다 이정우도. 키움 선수들이에요. 가면서 이정료를 또 받거든요. 그 메이저리그에. 네네네. 그 이정료 돈도 있고 그러니까 키움이라는 구단만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 통계자를 안 갖고 있는데 10개 구단 중에 유일하게 흑자 구단 아닌가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운영하다가 또 매각을 하고 하는 거죠. 투자 회사라면. 만약에 삼성이라면 절대 매각할 일은 없겠지만. 그렇죠. 삼성도 사실은 중간에 이제 이 삼성 라이온스 구단을 제일 그 기획에 이제 팔았다고 제가 알고는 있긴 한데 네네. 그러면 그 같은 뭐 비슷한 그룹에서 왔다 갔다 뭐 계열사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데 키움 같은 구단은 독자적인 구단이기 때문에 아마 스폰서를 계속 받으면서 구단 운영을 좀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메이저리그 구단 같으면 다 독립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렇죠. 하면 거의 그 다. 구단 자체가 흑자를 내야 되고 예. 또 흑자 내다가 또 매수자가 돈 많이 준다고 그러면 그러면 팔아버리고 팔고 나와야죠. 아. 예,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아. 그래서 9천억 불 투자할 때 예를 들어서 주주가 있으면 야 그거 투자할 가치가 있냐 이렇게 반대도 있는 거예요. 아 오타니한테 9천억 원 야, 이 계약하겠다. 돈벌이 되지 않는데 이걸 그렇게 하면 되느냐? 왜냐하면 이거는 사업이거든요. 사업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예컨대 우리 하나에 그래서 이제 네네. 유인 선수를 170억 원을 주면서 8년 계약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 구단에서 그렇게 할 때 막 하나 팬들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하나 모그룹이 반대 안 합니다. 그렇죠. 회장님. 해, 야, 유현진 오라 해. 그럼 끝나는 거거든요. 회장님 말씀대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게 돈벌이가 되고 안 되고 그게 안 따, 뭐 돈벌이 전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걸 안 따지고 유현진을 부르기 위해서는 어떤 돈이다 투자를 해라 하지만 이 메이저리그 구단에서는 이 돈을 벌 만한 가치가 있냐라는 걸 반드시 따져보겠죠. 아. 예. 어떻게 보면 상장 회사 운영하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메이저리그 쉽게 구단이라고 말하면 하면. 애플입니다. 아, 그러네요. 삼성이고요. 네네네. 애플에서 판매하는 게 뭐 전화기, 휴대폰, 뭐 삼성에서 휴대폰이지만 여기 판매하는 거는 야구 선수들 경기 판매하는 거거든요. 그 경기를 잘 판매해서 다른 구단보다 더 인기 좋으면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좀 잡기 위해서 그 선수들을 뽑는 거고 또 그걸 뽑아가지고 광고를 하고 그런 것들이 반복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내 구단은 적자를 보면서라도 예를 들면 삼성이면 삼성, LG면 LG의 광고판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일종의 하기 위해서. 또 반대로 그걸 운영되는 거고. 빼면 소극적 효과, 부정적 효과가 엄청 클 겁니다. 만약에 그렇죠. LG가 빠졌다. 야, 우승하는데 빠지냐? 이렇게 하면서 욕을 얻어먹고 그 브랜드 가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손해를 좀 보더라도 계속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변호사님 시간이 또 금방 가네. 네. 그 야구 팬 입장에서 네. 또 에이전트, 우리 국내 최고의 에이전트 입장에서 메이저리그처럼 애플처럼 테슬라처럼 운영하는 이 구단 시스템하고 우리나라처럼 이 기업이 스폰서해서 운영하는 시스템하고 어느 쪽이 더 설렙니까? 저는 사실은 애플처럼 가야죠. 메이저리그처럼 가야 되는데 그 인프라라는 게 맞는지 그러려면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뭐 키움 같은 구단도 이제 나왔고 앞으로는 이제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어떤 메이저리그 식의 구단 운영이 좀 한국 KBO 리그에도 나왔으면 하는 개인적 소박한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가 더 좋아질까요? 돈이 더 많으니까요. 산업이 커지고. 산업이 커지는 거죠. 아, 그렇죠. 야구 산업이 그냥 야구 보고 말고가 아니고 그 이상 플러스가 네네네. 되면서 선수 몸값도 올라가고요. 그러면 에이전트인 저도 돈 좀 더 벌고요. 그렇군요. 아,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님 프로야구 에이전트로 일하고 계신 박지훈 변호사님 모시고 야구의 경제학 들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